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참석을 했고요. 이제 우리 특사도 곧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영철의 방남을 허용한 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대북 특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 우리 정부는 이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기와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최근 70년 동안의 남북 대화 역사를 책으로 엮은 김현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어떤 생각으로 김영철을 파견했을까요? 이런 논란을 예상했을까요? 북한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천안함 자기들이 안 했다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2014년에 남북 군사회담 대표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참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보다는 현재의 남북 관계에 한반도 정세에 자기들이 뭔가 해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내려보냈다. 네. 일단 북한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고위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네. 친서를 들고 정상회담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또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돌아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에게 남북관계 발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보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김영철을 받아들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로 인한 그 악화 국면을 해결 국면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통일전선부장과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나름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교수님 최근에 그 남북 관계 70년 동안의 어떤 역사를 남북 대화의 역사를 책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이번 그 논란과 유사한 사례를 과거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가장 유사한 사례를 보면은 1983년 전두환 정부 때 아웅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야말로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부는 1984년에 수해 물자를 받고 그 1년 후죠? 그렇죠. 네. 그 1년 동안에 경제회담도 하고 이산가족 성봉도 하고 사실 알고 보면은 정상회담도 논의를 했는데 그게 실현되지 못했거든요. 그 1년 사이의 과정들을 보면은 현재에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당시 아웅산 테러 사건 영상 함께 잠깐 보시죠. 1983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 당시 버마에 도착해서 독립영웅인 아웅산 묘소 참배 행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행사 시작 시각인 10시 반에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던 거죠. 저희 MBC 카메라 기자가 찍은 참혹한 당시 현장 모습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교통정체로 당시 행사장에 조금 늦게 도착해서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졌지만 현장에 있었던 17명의 강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망을 하고 수십여 명이 부상을 당했죠. 당시 미얀마 정부는 암살범 추적 수사 끝에 범인을 잡았는데요. 범인 3명이 모두 북한 국적인 게 드러나면서 북한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당시 상황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 엄청난 테러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군사적 보복 가능성까지 제기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그랬나요?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군에서는 김일성 암살 작전도 구상을 했고요. 정군에는 그야말로 비상경계력이 내려졌고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점은 그 이듬해부터 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진전이 있었잖아요. 85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열렸고 84년도에는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수해 물자를 지원받기도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북한은 1950년대부터 남쪽에서 수해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항상
수혜 물자를 주겠다라고 항상 늘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근데 냉전 시대 때는 뭐 우리가 그걸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는 뭐 북한은 상투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전두환 정부가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남북 관계를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북한의 제안을 받음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재개된 거죠. 지금 이제 1984년도에 우리 수해 지원 물자를 북한이 보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 북한의 의도가 그렇게 순수했다고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있었는데 논란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대한뉴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 수해 지원 물자를 받기 위한 남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은 회담장에서도 수해 물자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북한 측은 국제 적십자 활동의 원칙과 관례를 무시하고 물자를 자동차에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겠다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당시에도 유화적 제스처 한편으로 도발을 계속했었죠. 북한군은 이러한 물자를 보내오면서도 간첩을 난파하고 양민을 학살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두 개의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물자를 받은 것은 그것이 없거나 필요해서가 아니라 현격한 국력의 차이에서 오는 자신감과 동족의 정신에서 그들을 대화의 광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우리의 평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제 당시 상황이 짐작이 되는데요. 수해 물자를 받겠다고 한 대통령의 결정에 내부적인 반발은 없었나요? 예, 내부적인 반발에 앞서서 아마 가장 논란 쪽은 북한이었을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본 제안인데 남쪽 정부가 그거를 덜컥 받아버렸으니까요. 늘 그렇듯 안 받을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뭐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은 냉전 시대 때 서로 체제 경쟁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북한이 주는 거를 당연히 받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비판이 있었죠. 그러면은 북한의 수해 물자를 받게 된 것은 결국 전두환 대통령의 결심이었던 거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단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참여를 안 했거든요. 84년에 LA 올림픽은 이번에는 또 사회주의권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6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고 88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88 올림픽에는 사회주의권의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갖고 가야지 사회주의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1983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자기 자신을 살해하려는 그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그야말로 파격적인 북한의 제의를 수용을 했던 거는 결국 우리 필요 때문에 그런 거였네요. 그렇죠. 남북 대화를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은 대화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김일성 주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해물자를 받아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상황을 바꾸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1984년 수해 물자를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급속히 진전이 됐잖아요. 어디까지 진전이 됐나요? 예, 일단 한국 전쟁 이후로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을 1985년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회담을 했거든요. 남북 경제회담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류와 협력 이런 개념을 그때 처음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회담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진 않았는데 그 당시의 논의 사항들이 91년, 92년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 그대로 성과가 이어지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북 특사와 또 남북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정상회담이 꼭 필요한 걸까요? 북한 체제의 특성은 지도자의 결정 권한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와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가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의 북한 체제의 특성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유용한 대화의 하나의 형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곧 북한에 파견될 이번 대북 특사는 과연 이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북미 삼각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남북 관계가 진전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정상회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2000년과 2007년은 바로 남북 관계, 한미 관계, 북미 관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잘 돌아갔을 때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했지만 정상회담에 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좀 필요합니다. 특사가 가서 좀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여건, 다시 얘기해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게 우선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여건이 조성돼서 특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특사가 가서 여건을 조성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뭐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일종의 이제 창의적 중재를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대화에 또 소극적이고 또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좀 더 분명하게 밝혀야지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탐색적 대화를 통해서 양측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대화라는 게 뭐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한미 연합 훈련도 또 문제예요. 이게 4월 초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기껏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화해 모드 이런 것들이 좀 깨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뭐 군사 훈련은 남북 관계의 정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3월 달에 열려야 했던 군사 훈련을 우리가 올림픽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연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4월 달에 어떤 규모로 또 어떤 내용으로 군사훈련을 할지는 3월 달에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미 간에 현재의 이 대화 국면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면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라는 차원에서 군사훈련 문제도 논의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법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등의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여론도 달라졌고 남한도 달라졌고 북한도 달라졌고 미국도 달라졌구나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남북 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현 시점 우리의 역할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은 남북 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위기 상황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 자세를 갖고 정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 구조를 바꿔버리면은 그런 도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저는 대북 정책의 또 목표고 또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바,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